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화학과 원자재를 담당하는 백영찬입니다. 2020년 KB 배터리데이를 시작하는데요. 처음 순서는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전기차 및 자동차 전지에 대한 올해 성장 상당히 뜨거웠는데 올해와 내년 성장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고요. 모시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단 제 오른쪽에는 EV 발림수의 김병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제 왼쪽에는 LG경제연구원 신장환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 신장환 연구위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객분들을 위해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고, 그 다음에 올해 내년에 얼마나 팔릴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화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EV 관련해서 김병주 대표님 준비하신 거를 한 15분 동안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그 첫 번째 발표로 이제 전기 자동차와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판매된 전기 자동차는 약 300만 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HEV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빼고 BEV 순수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 이제 카운트한다면은 약 판매량은 100만 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얼마 정도를 차지하냐 이렇게 침투율을 살펴보면은 하이브리드를 모두 포함하면은 2020년 상반기에 약 11.1%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하이브리드 빼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자동차만 포함한다면은 약 3.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대 중에 이제 한 대는 이제 하이브리드 포함한 전기 자동차, 그리고 30대 중에 한 대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이제 순수 전기 자동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이제 시장별로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이제 비교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중국과 유럽이 이제 최대 전기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약 27, 8%의 이제 마켓쉐어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유럽이 2020년에 들어서 30% 가량의 이제 마켓쉐어를 차지하는 이제 그 제일 큰 시장으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제 좀 다르실 텐데요. 이제 보시면은 중국 시장은 이제 순수 전기차 위주로, 그리고 이제 특이한 이제 일본 시장은 보시면은 하이브리드가 이제 95% 이상 되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위주의 시장, 이렇게 캐릭터가 나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하이브리드랑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제 쓰이는 배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PHEV와 BEV, 그러니까 플러그인 전기차 위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커별로 이제 그 브랜드별로 판매량을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그 2020년 상반기에 약 18만 대를 판매하면서 18%의 마켓쉐어로 이제 역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언론에 발표도 하지만 이제 3분기까지 추가해서 이제 3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위는 이제 폭스바겐,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르노 닛산 그룹,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별 판매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저도 이제 모델 3를 운행하는 이제 오너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3가 상반기에 14만 대 이상을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뭐 독보적인 1위고요. 그러니까 2위를 한 이제 르노 조에에 비하면은 이제 4배 가량의 이제 판매량. 그리고 제가 몇 위까지 합해야 이제 1위 판매량이 될 수 있느냐 한번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2위부터 7위까지의 모델의 판매량을 합해야만 이제 뭐 테슬라 모델 3의 판매량에 이제 닿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독보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요.
뭐 옆에 그래프에 이제 3분기 데이터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만 3분기에도 상당히 많은 약 10만 대에 육박하는 이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판매되는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가 얼마나 이제 공급이 됐는지, 어느 업체에서 공급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출하량과 장착량에서 모두 이제 LG 화학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이제 전지 회사에서 출하된 물량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전지 회사의 매출과 이제 직결이 되겠죠. 그리고 장착량은 판매된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어느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됐는지 이 양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G가 약 출하량으로는 16.9 기가와트아워, 그리고 장착량은 12.3 기가와트아워 이렇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CATL이 이제 2위를 이제 차지를 했는데 3분기부터 이제 CATL이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에 이제 전지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CATL의 이제 출하량도 늘어서 LG와 CATL 두 업체가 이제 1위, 2위를 다투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LG화학, 파나소닉, CATL 탑3 세 개 회사가 전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75%를 공급을 하는 이제 상위 집중도가 높은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국내 이제 SDI나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지금 물량을 늘리면서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EV 볼륨수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제외하고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이제 순수 전기차, 자동차의 성장을 2025년에 약 1200만 대, 2030년에 약 3000만 대 이상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약 2025년에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이제 900기가와트 아워 이상, 그리고 2030년에는 2800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이제 전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가 100기가와트 아워를 넘은 게 이제 2019년이고요. 올해가 아마 지금 좀 196기가로 돼 있는데 약 150기가 정도 이제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5년 내에 5배, 4-5배의 성장, 6배 정도의 성장, 그리고 2030년도까지 가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언급한 이제 기가와트 아워를 넘어서 이제 테라와트 아워의 시대가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뭐 유럽과 이제 중국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은 뭐 유럽과 중국에서는 이제 공이 판매되는 차량의 이제 절반가량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용 전지 수요를 이제 지역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지 생산은 전기 자동차 공장에 인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지가 부피가 크고 이제 무게가 있는 제품이라서 물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배터리 업체와 이제 자동차 OEM 간에 이제 긴밀한 이제 협업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에 인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역별 전기 자동차의 이제 전지 수요를 보면은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이 약 절반, 그리고 이제 미국이 18%, 유럽이 28%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3사가 이제 중국 공장, 미국 공장, 그리고 유럽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뭐 유럽의 국내 3사는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뭐 LG의 폴란드 공장, SK,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은 가동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의 업체들, CAT의 페르시스 BYD가 이제 유럽의 사이트를 이제 셋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발생한 회사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노스볼트인데요. 노스볼트가 지금 공장 건설을 진행을 하고 라인 셋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지금 이에 따라서 이제 재료 업체들도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유럽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증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 진행하면서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600기가 이상의 이제 자동차용 전지 생산 사이트가 이제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글로벌 OEM의 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탑 5의 이제 그 증설 현황을 보면은 2025년도에 약 1,000기가 와트아워 정도의 생산 능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망 데이터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5개 항목의 원가 절감을 진행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혁신적인 기술이 없었다. 이제 테슬라가 이제 혁신 기업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어떤 제조업의 본질을 꿰뚫고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이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전지 생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파일럿 라인을 셋업을 하고 있고, 국내의 이제 설비 업체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적인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서 배터리 업체들에게 또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5개 사항, 뭐 이거 다들 아시니까 이제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뭐 대형 원통형, 그 다음에 건식, 전극, 그 다음에 뭐 코발트 프리 이제 양극재, 뭐 이런 5개 항목에서의 원가 절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터리의 이제 코스트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코스트는 이제 단위에서 보시다시피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 용량에 대한 이제 가격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 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코스트는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죠. 그래서 지금 CATL이나 이제 중국 선진 업체들은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약 230 이상으로 도달했고요. 그 국내 뭐 파우치 업체들은 이제 270에서 280까지 이제 양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코스트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가 이제 300 정도에는 이제 뭐 지금의 기술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300 이상이 되면은 좀 더 그 한 단계 더 깊은 이제 기술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의 이제 그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아워당 약 100불 정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2025년도에는 약 그 50불에 육박하는 그래가지고 뭐 그 테슬라가 언급한 뭐 그 원가 절감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LFP는 예전에 중국의 버스에 많이 쓰는 이제 양극재였는데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올해 3분기부터 CATL이 이제 그 LFP 전지를 이제 CTP 기술, 그러니까 셀2팩 기술을 적용을 하여서 이제 테슬라에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자동차 차량 제품은 아직 이제 시장에 출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배터리는 이미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토요타 등과도 이제 CATL이 LFP 전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LFP가 사실 가격은 상당히 낮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뭐 화재 이슈도 있는데 안정성이 높고 수명도 길고요. 그래서 이제 LFP가 다시 그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제 LFP 잘하는 이제 BYD가 이제 자체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차량을 이제 유럽에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CATL에 LF 배터리를 장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 데이 때 잠깐 언급이 됐던 이제 25,000불의 이제 모델 C가 이제 LFP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기차 시장하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이제 성장이 이제 다가왔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요. 이제 2020년에 어떤 변곡점 그리고 한 2023년도 되면 또 다른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면 지금 결국 지금 올해가 120기가 정도가 되는데 2025년에 912가 하면 말씀한 대로 죄송합니다. 6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한국의 기업이 보는 성장률을 크게 앞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먼 미래라 하지만 테라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기가와트 시대가 되는 걸 보고 그렇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어차피 제가 질문 드릴 것도 몇 개 있었고 사전 질문은 또 고객분들을 요청한 걸 나중에 또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기대가 됩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오신 신장암 위원님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기술 트렌드 오랫동안 저 몇 번 뵀었잖아요. 사실 과거에도 미시건에서도 연구 교수님도 계셨고 전기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 신장환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은 LG경제연구원 소속인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뭐 LG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뭐 화학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 제 연구자 개인 의견인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변화가 자동차 전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일단 전기차는 제품화 단계, 주행거리 확대 단계, 자적 가격 하락 단계 이렇게 순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이전에 뭐 아주 과거에 닛산의 리프라든가 아니면 뭐 BMW i3라든가 이런 차가 나왔었죠. 근데 그런 차들은 저희가 제품 완성도가 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다 2015년 이후부터 뭐 GM의 이제 비볼트가 나왔고요. 뭐 테슬라에서도 이제 모델 S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점점점 주행거리 연장, 그러니까 차 자체 완성도를 갖췄는데 그럼 점점 이제 주행거리 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차를 저희가 또 3세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세대를 정의하는 거는 기업마다 다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2019년, 20년 나오는 차는 이제는 성능도 갖췄고 제품 완성도도 갖췄는데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가격까지 낮춰준 다음에 4세대에서는 어떤 게 이제 차별화가 될 것인지 이거를 보는 게 이 시장에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4세대 전기차라는 거는 23년부터 25년까지 그 시점에 차가 나오는 걸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아마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만의 차별화 요인 발굴에 되게 집중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격 인하라는 건 최근에 테슬라가 또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죠. 뭐 반값 전기차 여기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도 한 2023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과 전기차 간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뭐 TCO라고 보유기간 전체 동안의 비용이 뭐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그게 구매자 입장에서 크게 임팩트가 있기보다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과 구매가가 낮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전기차만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뭐가 될 것인지 이게 디자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이프티가 될 것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내연기관 차와의 경쟁인데 왼쪽에 좀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뭐 맥킨지하고 BNF라는 그런 이제 글로벌 기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내용이 23년, 25년 정도 되면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P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퍼체스 프라이스 프랙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구매 가격이 같아지는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경쟁 요소가 과연 뭐가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 때가 되면 이제 보조금도 점점점 축소되거나 거의 없어질 것이고 저 때인데 되면은 이제 주행 성능이 탁월해지고 최근에도 뭐 제로백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로백이라든가 아니면 낮은 무게 중심. 테슬라 모델 3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타보려고요. 제가 아직 못 타봤어요. 무게 중심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정말 주행 성능이 탁월하다고 얘기를 한 번 탄 사람은 떠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두 번째가 신기술과의 손실용 통합이죠. 모빌리티라든가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이런 거와 전기차가 기술적인 통합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되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신기술과의 결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장기간의 그런 전망이 아닙니다. 한 3에서 5년 정도 뒤에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 회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10년 뒤의 전망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거의 틀립니다. 10년 뒤 전망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주요 기업들 분석하는 게 대부분 중기 아니면 중단기 중심 3에서 5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추는 것도 대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자율주행이라는 건데 사실 자율주행이 뭐 테슬라가 이번 달 정도에 완전 자율주행 차를 내놓겠다고 하지만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 그렇죠. 그 레벨 4 단계가 되려면 앞으로 한 4, 5년 더 걸릴 것 같다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전기차와 모빌리티와의 결합은 이미 이제 많이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물론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언택트 이것 때문에 모빌리티, 그러니까 공유차를 말하는 거죠. 공유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반면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와의 결합은 오히려 가속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미국의 그런 공유차 기업인 우버는 25년 이후부터는 아예 다 전기차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 전기차는 연료비 절감이 아주 크죠. 네, 뭐 주행 거리가 크면 클수록 가니까 보통 70, 80% 이상 연료비 절감이 되는 거고 또 전기차는 고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용차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EV와 모빌리티와의 결합이 좀 더 조기화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세컨드 라이프 EV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걸 가설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퍼지기 직전에 저희가 전 세계 한 10개 정도의 자동차 기업을 직접 만나면서 같이 얘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기업에 관련된 내용 좀 제외를 했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좀 다 반영을 했는데 올해 초만 해도 세컨드 라이프 EV라고 우리가 중고 배터리, 사용 배터리가 크게 관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화두로 던졌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자꾸 남으니까. 근데 최근에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오늘 뭐 전망 나온 거 보면은 2050년에 600조 시장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좀 과다하게 본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이 시장이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전기차 전지는 우리가 보통 워런티를 한 7, 8년 정도 전기차 보고 있는데 사실 LG화학 전지라든가 뭐 주요 기업들 전지가 7, 8년 사용했을 때 성능이 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10년 보증도 하지 않았었나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전지를 버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써야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다. 라고 해서 왼쪽 그림은 이제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중고 전기차 시장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주요 국가별로 사용후 전지에 대해서 정책이 아주 강화되고 있고 또 LCA라고 전지 전체 사이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재사용할 때 단순하게 리사이클을 할 경우에는 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 밸류가 100이라고 치면 한 15 정도의 밸류밖에 못 뽑아내는데 이걸 재사용을 하고 아니면 또 재사용을 하고 저희가 수명 기술만 명확히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한 두세 번 정도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이게 밸류가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OEM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과연 누가 주도를 할 것인지 자동차 기업이 주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지 수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지 기업이 주도를 할 것인지가 되게 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정책의 그런 포지션이 얼마큼 강해질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점점 규제가 뭐 규제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보조금이 축소하면서 아마 그런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의 주요 이슈 중에 한 주요 방법 중에 하나를 전기차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전기차 산업을 가지고 이제 뭐 이거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CO2 및 연비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연비 규제를 이제 아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주요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벌칙금도 내고 있고 테슬라가 그때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 소멸이 아마 이제 올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거로 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로 조금 더 연장되거나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친환경성 강화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훨씬 더 네. 전기차를 통해서 친환경성도 강화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주행 중 세이프티입니다. 과거에는 전기차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세이프티를 보기보다는 그냥 성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4세대에서는 주행 중 세이프티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가끔 이제 신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네.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죠. 이게 뭐 해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발생 빈도로 보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아주 적은 수준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원인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니즈입니다. 사용자 니즈인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주행거리는 당연한 거고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게 폭발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폭발이 뭐 자주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걱정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에 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서베이 결과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급속 충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사용자가 30분 이하의 그런 급속 충전을 요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ECL 밸류라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를 살 때 중고차 가격이 얼마인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나중에 내가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가 현재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페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왼쪽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앞으로 한 3에서 5년 정도 뒤에 나올 전기차에는 이런 게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럼 3에서 5년 뒤에 나올 전기차면은 지금 단계에선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차 개발하는데 2, 3년 걸리니까요. 그러면 지금 정도 OEM들은 저거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전지기업도 저거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있나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아닙니다. 조금 예. 남은 것 예. 같습니다. 제가 예. 순간적으로 계속 하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OEM의 니즈인데요. 그 자동차 기업들이 대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자동차 기업들은 당연히 이 수요 자체가 불확실하고 물론 이제 뭐 계속 성장할 거라고 하지만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사용자 가치가 불투명하고 이런 게 되게 고민이어서 4세대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데 주의 구동 성능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전기차의 니즈를 좀 뭐 구동 비구동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구분하는 거는 구동 성능과 비구동 성능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동 성능은 인포테인먼트라든가 내부적인 걸 말하는 거고 구동 성능은 당연히 파워트레인에 대해 의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구동 성능은 주행거리라든가 뭐 편리성, 안전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구동 성능은 다양한 사용자 가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동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지에 대해서 요구한 스펙이 어떤 게 될 건지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세대별로 자동차 전지의 특징을 쭉 보면은 1세대 전기차에서 주요 페인 포인트가 다음 세대 전기차의 주요 그 자동차 세 전기차에 들어간 전지의 주요 스펙이 됐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낮은 주행 거리 그리고 뭐 자동차 성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2세대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되게 중요해졌고
2세대 전기차에서는 가격이 되게 비싸다. 뭐 그때 이제 국내 그 모 기업 전기차 중에 약간 A세그 차가 있었는데 네. 모델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차 가격이 제네시스 가격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뭐 사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되게 중요해서 3세대 때는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해졌는데 3세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아까 뭐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테라 시대가 오니까 공급 대응력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솔직히 이 배터리 공급 대응력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예. 이게 누가 테라와트급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물론 가격은 기본적으로 따라봐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3세대 전기차의 페인 포인트가 당연히 수익성,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 규제 대응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4대 전기차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전지가 4세대 전기차에서 기존 스펙이 변화가 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스펙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스펙 변화인데 당연히 가격은 중요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용량, 에너지, 수명, 저항, 출력 이런 거는 3세대 대비 4세대에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지 가지고 뭐 500km, 600km 가거든요. 네. 굳이 뭐 1000km 가는 차가 모두가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명도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지금 정도 수명에서도 충분히 내연기관차 이상의 그런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길면 길 좋지만 그거 가지고 여기서 말했던 이제 저희가 화살표로 올라가는 요인은 과연 이걸 가지고 전지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요소입니다. 네. 그런데 OEM이 결국 전지 가격을 더 줘야 되는데 OEM 입장에서는 용량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출력 이거 가지고 내가 판가를 올려줄 수는 없겠지만 충전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다 생각. 왜냐면은 충전이 지금 급속 충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집에서 뭐 충전하면 10시간 하는데 네, 오래 걸리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자기 집에서 밤새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최근에 뭐 전기차 충전 민폐족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자기들이 마치 충전하면서 밤새 주차하듯이 쓰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급속 충전을 할 때 직장인들이 어디를 또 가서 충전을 하겠습니까? 쉽지 그 않거든요. 문제죠. 결국은 급속 충전을 어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저게 이제 앞으로 프라이스 프리미엄의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건 그런데 앞으로 신규 스펙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있을 건지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왼쪽에 주요 변화에 쭉 적어놨는데 저런 내용을 쭉 봤을 때 오른쪽에 새로운 스펙의 후보가 뭐가 될 것인지 첫 번째가 운영 세이프티입니다. 뭐 예. 우연치 않게 최근에 이제 세이프티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화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열폭주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폭주라는 거는 리튬이온 전지가 처음에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해서 예. 화염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인데 열폭주. 예. 서멀 런어웨이라고 좀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그게 거기에 관련된 규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가스가 나서 나중에 열폭주할 때까지 5분, 뭐 유럽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길어야 된다. 그 시간이 되면 결국 저희가 매니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인사사고랑도 관련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운영 세이프티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수명 관리. 왜냐면은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에 도대체 이 전지가 왜냐면 내연기관차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대략 한 몇 킬로 탔으면은 내가 이 차가 그쵸. 얼마큼 수명 남았는지 알 수 있는데 전기 탱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차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스펙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비구동력 전지인데 왜냐하면 이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보통 우리가 자율주행, 뭐 커넥티비티 얘기를 하면서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인지 그게 새로운 전지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기존 전지를 최적화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아직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세컨 라이프 전지 대응입니다. 뭐 기존 전지의 밸류 체인을 확대를 할 거고 유럽 OEM 중심으로 그게 의미가 확대되는데 저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자동차 전지 배터리는 차에 장착돼서 유지 보수하는 게 좀 불편했죠. 그걸 떼거나 분리하거나 하는 게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유지 보수를 되게 잘하고 뭐 수리를 잘할 수 있는 수리하는 게 용이한 그런 전지가 되게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많았네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사전에 저희가 투자자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사전 질문을 좀 몇 개 받았고요. 네.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 6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개씩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고객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편하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시간 안에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발표해서 목이 좀 메이시겠지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4세대 전기차 사실 뭐 이렇게 가는 건 맞겠는데 그런 선도적인 국가나 기업, 사실 투자자분들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뭐 꼭 지금 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선도적인 국가나 기업이 어디고 4대 전기차 네, 예. 그건 앞으로 그렇게 되는 배경이 그 국가나 기업이 잘 되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제가 이제 4세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를 신기술과의 결합,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요소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외에 저 복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말을 하긴 했지만 예. 복스바겐 전기차도 사실 뭐 보조금이 없어도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죄송한데 ID3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예, 복스바겐 ID3 지금 화면. 예. ID 시리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복스바겐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복스바겐 정도가 아마 좀 그런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람된 현대차는 뭐, 어떻습니까?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차와 경쟁이라기보다는 내연기관차를 보완하는 입장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고요. 예. 현대차가 이제 투자 측면으로 보면은 뭐 아주 속도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현대차가 정차를 아주 많이 하고 있지만 하지만 다른 데 글로벌 OEM 대비해서 신기술과의 결합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신기술 결합 측면에서는 예, 그런 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고요. 네, 네. 자, 지금 대표님, 저기 투자자분들이 제일 물어봤던 그거예요. 올해 전기차가 유럽 때문에 성장을 많이 했어요. 예. 아마 전기차 판매량으로 글로벌하게 30% 내외 성장한 것 같은데 내년에 올해보다 더 성장할까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이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7, 8월에 되게 뜨거웠고요, 여름에. 그러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차가워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성장을 하겠지만 예.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지금 유럽 전기차 이제 성장 동의는 이제 그 유럽연합의 CO2 규제라고 95g. 예, 네, 예. 킬로미터 95g.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기 부양 네. 이쪽이 이제 가중되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올해보다 더 많은 전기차가 판매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올해 이제 판매량을 보면은 사실 그 연초에는 이제 330만 대 정도의 이제 판매량을 이제 전망을 했었습니다. 올해 연초 330만 대. 네,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약 47% 정도 예. 이제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 그 2분기에는 이게 뭐 250만 대밖에 안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코로나 얘기를 때문에, 했었죠. 예. 예. 근데 2분기 이제 그 계곡을 넘어서면서 이제 3분기에 넘어서면서 이제 이 판매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전망은 약 300만 대 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는 이제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예상 그 전망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30% 이상 이제 증가를 하는 이제 시장이 예.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내년에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서 예. 보면은 이제 약 한 450만 대 네. 이제 올해 대비 약 50%의 성장이 예. 전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50%면 이 테마는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계속 되겠네요. 예. 25년도에 6배 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전기 자동차 많이 팔렸다고 하지만 신모델은 아직 뭐 출시 안 된 신모델이 많거든요. 아직도 이제 기다리고 예. 있는 이제 폭스바겐 ID 시리즈. 이제 9월부터 인도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유럽에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유럽에서도 인도되기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도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그 상해 기차 그리고 제일 기차랑 이제 합작을 해서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ID 시리즈 중국향 ID 시리즈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내년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요. 네. 거기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OEM들이 신모델들을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이제 속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성장을 이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이유 중에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도 있으셔도 공통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면
아까 말했던 원가 절감 로드맵, 뭐 예. 2023년도에 반값 전기차. 예. 우리는 좋지만 경쟁 기업들이 좀 신정임 위원님이 소송은 LG화학이니까 죄송합니다. 월급 받으셔야 되니까. 근데 LG화학 입장에서는 또 사실 긴장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 수배에 제일 궁금한 그거예요. 원가 절감 로드맵대로 정말 이렇게 빨리 원가 절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부분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원가 절감 로드맵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템리스 기술 특히 그죠? 전극을 없앤다는 그 템리스 기술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예, 한마디 좀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기 배터리 데이 때 얘기한 이제 기술들이 사실 뭐 학계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그렇죠. 기술들이고요. 예, 그게 이제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인데 사실 뭐 기술적인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테슬라는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설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도 이제 속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배터리 데이 때 얘기한 이제 그 코스트 다운에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내려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또 그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저기 원통형 전지의 예, 이제 새로운 예, 이제 예, 포맷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건식 예, 전극이라든지 건식 전극, 예. 뭐 이런 거는 사실 국내 업체들도 이제 그리고 중국의 이제 선진 업체들도 이제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타겟을 언제 맞추느냐가 뭐 그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예. 코스 다운의 이제 그 방향성은 맞다. 이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근데 생각이 왜 됩니다. 제가 이걸 질문드렸냐면 좀 신정환 위원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제 LG화학 소속이기 때문에 좀 편향된 의견이 그걸 저희가 미리 가정을 하면 사실은 지금 이 원가 절감이 정말 2, 3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면 이 배터리를 받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그 구매 단가를 낮출 거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5,000불에 이 모델 3 가격이 나오는 건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한편은 또 배터리 셀업체 위협이 되는데 네. 이 원가 절감 로드맵과 시간 뭐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테슬라에 대해서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건가요? 예. 일단 저는 LG 화학 지원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연구원. 아, 죄송합니다. 예. 별도의 회사입니다. 예. 그 테슬라 이제 올해 25,000불 전기차에 들어가는 예, 예. 얘기를 했죠. 예. 저희가 봤을 때 좀 이제 뭐 한 3년 정도 3년 얘기했죠. 정도. Y 플러스 3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25,000불 전기차 얘기를 한 게 앨런 머스크가 2018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3년 내에 맞아요, 맞아요. 넘어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앨런스 매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사람이 하는 게 말을 지켜는 지지만 좀 딜레이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딜레이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 로드맵과 아마 보통 일반적인 전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과 예를 들어 그거 이제 팩 가격으로 킬로와트어당 100불을 맞춰야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의 가격이 맞아질 것 팩 기준 같다. 100불이죠. 네, 팩 기준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시점이 이제 보통 뭐 2020년대 후반이 돼야 될 것 같다, 25년이 될 것 같다 하는데 아마 그게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중요한 이네블러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이번에 얘기했던 공정의 혁신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주제를 바꾸면 지금 김병 대표님께 여쭤보게 아까 신정환 위원님께 여쭤봤지만 예. 사실 우리나라의 1등 자동차인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그다음에 뭐 내연기관차는 뭐 지금 현재 뭐 5등이고 수소차는 예. 1등이고 전기차는 3등이다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의 전반이 있는데 예. 그냥 곁에서 보시기에 현대기아차의 강점과 약점은 어떨 게 있을까요? 아, 방송이니까 좀 예. 순하시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대차 관계자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냥 뭐 강점과 약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수소차에 집중을 많이 그쵸. 했었죠. 예, 그래서 예. 전기차를 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전기차 개발 뭐 계속 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아이오닉 비롯해서 이제 코나가 이제 유럽에서 의외로 이제 인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유럽의 어떤 전기차에 비해서 이제 주행 거리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가격도 적절하고 그래서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놓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전기 자동차도 이제 뭐 그 인기몰이를 이제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그 현대차가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제 스터디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제 깊은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뭐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이제 파일럿 라인을 이제 깔기도 했었고요. 한때는.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고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전고체. 있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토요타와 이제 비견할 만한 이제 전고체 기술을 이제 지금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그 2차 전지 업체들과 이제 네. 이게 협업을 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아, 예. 자, 그다음에 신 의원님 그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전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차세대 전지.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제가 알기로는 LG화학 니켈 황전지도 있었고 비행기에도 달려고 했었고요. 그럼 전고체 전지는 항상 위협적으로 좀 다가오는데 차세대 전지의 로드맵 어떤 것부터 상용화되고 어떻게 그냥 보실까요? 그러니까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아, 예. 한때는 차세대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 이외의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최근에 차세대 전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어드밴스드 LIB, 뭐 포스트 LIB라고 해서 예. LIB를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선하는 게 있고, 또 이제 리튬이온 이외의 전지.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말했던 옛날에 공기 전지, 리튬 에어 전지 있었죠. 예. 리튬 에어 전지, 뭐 나트륨 전지, 마그네슘 전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고체 전지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리튬이온 전지의 기존 메커니즘과 좀 유사하다고 봐요. 당연히 이제 현재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좀 안전성을 올라가면서 그동안 액체 상태의 전해질의 한계 때문에 못 쓰던 양극 음구를 네. 좀 많이 써본다. 그래서 뭐 황을 쓸 수 있는, 메탈을 음구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저희가 이제 어드밴스 LIB로 보면은 현재 주요 전지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니켈을 많이 쓰고 있는 거, 뭐 코발트 프리 이런 것도 어드밴스 LIB의 한 종류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은 보기가 보통 뭐 리튬 황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전고체 전지라든가 네. 뭐 리튬 메탈 전지 이런 걸 다 어드밴스 LIB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차세대 전지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체 전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고체 전해질이 들어간 전지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상용화 단계는 이제 상용화를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발이 완성된 게 상용화냐 아니면은 가격까지 낮출 수 있는 게 상용화라고 보면은 저희는 개발이 완성되고 제품화까지는 이미 가능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황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고체든지 제품화까지 가능하고, 일부 모델은 차에 장착을 해서 이제 가동까지도 가능한 걸 보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가격 이슈죠. 네, 예. 가격 이슈이기 때문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부 OEM들은 30년 이후는 돼야지, 2030년 이후는 돼야지 이게 본격적으로 차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리튬 전지가 계속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점점점 그런 갭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없는 저희 기관 투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봤던 게, 결국 전고체 전지가 되면 LIB인 LG화학이나 이런 그 기업들이 힘들 텐데 전고체 전지가 2030년에 상용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경제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셔야 돼요? 결론은 가격 이슈죠. 결국은 전기차도 결국 만들 수 있는데 비싸다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3만 불짜리 뭐 한 500km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살 건지, 한 1000km 주행해야 되는데 한 뭐 1억짜리 살 건지, 그건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뭐 선택의 문제겠죠. 하지만 상용화 단계 개발은 이미 뭐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고, 일부 기업 같은 경우 뭐 LG화학을 포함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에 지금 질문을 요청했는데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못 보시니까. 배터리데이 테슬라가 발표한 350만 킬로 간다는 얘기. 350만 킬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배터리 수명에 대한 이슈는 이미 해결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배터리 수명은 이제 기술적으로 검증이 다 된 게 아니냐인데, 짧게 1분씩만 좀 얘기해 주시죠. 뭐 맞는 거, 수명이 해결된 거. 그러니까 350만 킬로는 누적 킬로미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300 아마 밀리언 마일 배터리. 네, 밀리언 마일 배터리. 그러니까 신 의원님 뭐 어떻게, 결국 수명이 이제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밀리언 마일 배터리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차당 주행 거리가 얼마인지.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되게 애매한 우리가 표현이죠. 보통 이제 전지의 사이클을 뭐 800에서 1000사이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이제 보통 1000사이클 얘기하면은 충전 횟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예, 800 예. 사이클이라는 게 800번 충전. 예. 지금 뭐 아니면 1000번 충전해서 쓸 수 네. 있다. 그럼 저희가 전기차에서 600km 주행한다. 그러면은 1000번 하면은 60만 킬로. 그렇죠. 1000번은 60만 킬로 맞네요.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LG화학이 수명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명을 2배로 연장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2배로 연장. 예. 뭐 그러면 당연히 밀리언 마일은 가능한 거고. 그거는 가능한 테슬라만의 기술은 아닌 것 같다. 이미 그 저희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건 이제 되게 이상적인 주행 상황인 거고, 예, 앞으로 이제 어떤 게 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뭐 350만 마일 배터리 그거는 아마 약간 잘못, 좀 예, 뭐, 아마 밀리언 마일 예, 배터리 밀리언 마일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용량을 선택을 할 거냐, 수명을 선택을 할 거냐, 네. 뭐 이런 건데, 사실 수명이 좋은 배터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밀리언 마일도 이제 뭐 계산해 보시면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주행한다고 그러면은 1년이면 50번밖에 안 그쵸,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사이클이. 뭐 1000회, 2000회 그러면은 이제 40년까지도 이제 뭐 충방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수명 문제는 사실 뭐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예. 이미 이제 그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방송을 더 하고 싶은데 저희 약속된 시간도 있고 또 오래 보시면 지겨우실 것 같게요. 그래서 좀 시간하고 저는 되게 오늘 뜻있었던 게 사실은 처음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고 전기차에 대한 주제를 뭐 여기 위원님이나 대표님 옛날부터 알고 계셨지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요. 저희 KB증권의 2020 배터리데이 행사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히 인내심 갖고 들으시면 분명히 해안을 느끼실 거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라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요 참석해 주신 대표님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